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저녁 먹고 잠깐 잔다는 게 너무 오래 자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10여 년도 훨씬 더 전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의 친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님의 친구분께서는 경기도 화성, 대부도 근처에 살고 계셨대요. 그때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셨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골집에 대한 이미지는 집과 학교가 굉장히 먼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 친구분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대요.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데다가 학교부터 집까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매일 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도 집에 들어오곤 했대요. 그래서 이 형님은 굉장히 낡아빠진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라서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형은 밤 12시가 되어서야 학교를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때가 겨울철이라 굉장히 춥고 쌀쌀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출발해서 한 도로를 따라 50분 정도 나가면 한 작은 마을에 저수지가 나오고요. 그 저수지를 지나 20분 정도 더 가면 커다란 소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져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대낮에도 굉장히 어두침침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묘가 질비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해지고 그런 길 다니기가 매우 꺼려졌을 텐데 그 형은 매일같이 오가던 길이라 익숙하게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은 저수지 쪽을 지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수지 물가 쪽을 바라봤는데 뭐가 막 아른거리더래요. 그런데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또 다시 보면 그 아른거리는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내가 잘못 봤겠거니 하고 자전거 페달을 다시 밟아가고 있는데 그 저수지를 다 지나쳐 왔을 때쯤에 괜한 호기심에 뒤를 한 번 더 돌아봤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는데 갑자기 깍 하면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말이죠. 날씨는 쌀쌀한데다가 어두워서 주변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형은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 빠르게 페달을 밟아서 달렸다고 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밟아 나가다가 그 소나무와 무덤이 질비한 길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진입하자마자 막 낄낄대면서 웃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더래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무서워진 형은 정면을 보면서 자전거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웃음소리도 났다가 울음소리도 났다가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막 뒤섞여서 들려왔대요. 이 형님은 매일같이 그 길을 따라서 등하교를 했지만 그날처럼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대요. 그렇게 늦은 시간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귀가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마중 나오셨대요. 집 앞까지. 얘야, 어디 아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고서는 그 형은 얼른 방으로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날 밤은 밤새도록 누군가가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가 결국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형님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그 형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정말로 어제 아무 일도 없었냐고 그렇게 되묻더래요. 그래서 이 형은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둘러댔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이 싹 굳더니 호통을 치더래요. 에이? 지금 네 얼굴에 딴 놈이 보여?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시기만 한 할머니가 막 호통을 치니까 이 형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뭐 나중 가서 알게 된 얘기지만 할머니네 집안이 오랫동안 무당일을 해온 집안이었대요. 그 때문인지 감도 굉장히 좋고 미신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했대요. 그때는 그 형은 몰랐죠, 이 사실을. 그래서 형은 하는 수 없이 어젯밤에 겪었던 그 일들을 할머니한테 그대로 이실직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가셔서 칼 한 자루를 빼오시더래요. 그리고는 그 칼을 형의 책가방에다가 챙겨 넣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선 오늘 밤에 집에 들어올 때 이 칼자루를 입에 물고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집 앞에서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형님은 딱히 납득은 안 됐지만 가방에 칼자루를 챙겨서 등교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자율학습까지 마친 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저수지에 도착할 쯤에 형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는데 어제처럼 저수지 저편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놀란 형은 서둘러 칼등 쪽을 입에 물었는데 그 비명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형은 이게 효과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칼자루를 더 꽉 물고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는데 그 무덤가에 도착해서야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가 뒤에서 쫓아 달려오는 발소리였는데 그 발소리가 들리던 와중에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 형님은 할머니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났고 뭔가 잡히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칠 줄도 모르고 집까지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대문을 들어서서는 할머니를 찾았대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바가지를 하나 들고 나오시더니 막 호통을 치면서 그 안에 든 거를 한 줌 쥐어가지고 막 형님한테 뿌렸대요. 게다가 그걸 주변 마당 쪽에도 막 뿌리시는데 고막이 터질 듯이 이상한 비명소리가 깍 하고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 바가지를 통째로 아예 그냥 대문 쪽에다가 집어 던지셨는데 대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뭔가가 뛰쳐서 막 나가더래요. 그때 봤던 형체가 지금도 뭔지 불분명하긴 한데 굉장히 소름 끼쳤대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통학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인지 형이 가끔 한 번씩 귀신을 목격하는 일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평소에 챙겨 다니던 소금을 한 주먹 정도 쥐고 있으면 그 형체는 사라졌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힘찬 월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어때 반봐. 신기해. 신기해.